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꺼리는 그 고개는 오래전부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했다. 흔히 귀신 고개, 라 불리던 그곳은 해가 진 이후엔 거의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마다 울려 퍼진다는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과거 이 고개 근처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집을 지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들 역시 고개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듣게 됐고 어느 날 밤 가족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의 가장은 사라진 가족을 찾아 나섰지만 그 역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집터는 방치되어 숲풀 속에 감춰지게 되었다. 몇 년 전의 일이다. 한 젊은이가 예전 이야기들을 잊지 않겠다며 친구와 함께 그 고개를 넘기로 했다. 그들은 고개가 시작되는 초입에서 텐트를 치고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했다. 캠프파이어 불빛 아래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주변 분위기에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밤 11시가 다가오자 한 친구가 소리 없는 주변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다. 정적,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젊은이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함께 있던 친구가 말렸지만 그는 고개 너머로 향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친구를 걱정하던 친구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깊은 침묵뿐이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그 친구는 결국 텐트 안으로 들어가 혼자 밤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누군가가 텐트를 빙빙 돌며 천천히 발을 끌고 다니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떨며 밤을 보낸 그는 새벽이 되자마자 그곳을 벗어나 마을로 도망쳤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실종된 친구를 찾았지만 결국 그 친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고개 정상 부근에서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낡은 텐트와 텐트 안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새겨놓은 듯한 기이한 흔적들만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후로도 그 고개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일들은 계속되었고 가끔씩 사라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더해지며 귀신 고개라는 악명 높은 명칭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고개를 지나가지 않으려 했고 해가 지면 절대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호기심 많은 몇몇은 그곳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밤에 몰래 찾아간다고 한다. 하지만 되돌아오는 이들은 드물다. 그리고 돌아온다 해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대신 깊은 눈동자 속에 형용할 수 없는 공포만이 가득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귀신 고개는 그 어두운 비밀을 품고 묵묵히 밤을 지새우고 있다. 언제라도 당신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저 걸음을 재촉하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상한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는 그저 무심코 클릭한 링크에 불과했다. 디자인은 마치 90년대 중후반의 웹사이트처럼 촌스럽고 조잡했다. 그러나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사이트는 영혼의 기록 보관소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고 여기에는 각종 이상한 이야기와 공포썰이 적혀 있었다. 내가 읽기 시작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한 젊은 남자가 밤늦게 귀가하던 도중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된다. 그 전화는 집으로 가는 골목 어귀에서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자는 그 골목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형체를 발견한다.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 형체는 계속해서 그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섬뜩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기괴해졌다. 남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형체는 계속해서 그를 쫓아다니며 그를 광기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결국 남자는 이상한 사고를 당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맺는다. 이제 막 이야기가 하나 끝났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더욱 이상한 내용이 있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떤 여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 요람을 팔고 난 후에 벌어진 일이다. 요람을 산 사람은 밤마다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며 항해 전화를 걸어왔다. 이상한 점은 요람을 쓰고 있는 집에는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이 요람은 과거 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집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졌다.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 요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각종 공포 이야기는 점점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나는 밤새도록 그 사이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야기는 대개 비슷한 패턴을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이야기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섬뜩함을 주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며칠째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고 나는 그 사이트에 완전히 중독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사이트에 한 가지 기이한 변화가 생겼다. 각 이야기의 제목이 바뀌어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놀란 나는 곧바로 사이트를 닫으려 했지만 컴퓨터 화면은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원을 꺼도 화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공황 상태에 빠져 컴퓨터를 지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완전한 정적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없는 번호로부터의 발신이 표시되어 있었다. 전화를 받자 무언가 나지막한 숨소리가 들리고 나는 후졌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여기로 불러냈니? 나는 물음이었다. 놀라서 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내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속 인물의 목소리였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집안 곳곳에서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었다.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갑자기 꺼지고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 약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불안감에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없었고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게 되었다. 며칠 후 대담하게도 영혼의 기록 보관소 라는 사이트로 다시 향했다. 사이트는 그대로였지만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야기였다. 내가 겪고 있는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끝도 없이 이어질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뒤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서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그저 화면만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내가 겪는 사건들은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고 나는 인터넷에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렇게 나도 그 사이트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아직도 그 사이트를 잊지 못하고 있다. 마치 저주받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언제 또다시 그 끔찍한 밤들이 찾아올지 두렵기만 하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다. 호기심에 이끌려 쉽게 발을 들이지 말라. 어떤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할 때가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외곽에 있는 오래된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이 기숙사는 과거에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던 곳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 근래에는 기숙사로 사용되곤 했다.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바람이 거세게 불 때면 괜스레 등골이 오싹할 때가 많았다. 그곳에서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때는 겨울이 막 시작될 즈음이라 해가 빨리 저물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다. 다른 룸메이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라서 기숙사 복도를 걸어가던 중 복도 끝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평소의 사람들로 붐비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부드럽게 울리는 흥얼거림이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으나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잘록한 목소리로 아주 옛날 노래 같았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였다. 그런데 그 노래는 내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한국 민요처럼 들리면서도 불협화음들이 비어있어 기괴했다. 불현듯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 울음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내 바로 뒤에서 나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소리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나는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이 나를 에워싸는 것을 느꼈다. 그제서야 복도 끝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긴 머리가 휘날리고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바라볼 수 없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 손짓을 했다. 무언가 절박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듯 보였다. 순간 기숙사 방에서 다른 학생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순간으로 복도로 다시 시선을 돌리자 그 여자의 형상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꾸만 그 여자의 울음소리와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기숙사를 관리하는 선생님께 이 일을 조심스럽게 말해보았다. 선생님은 엄한 얼굴로 그 이야기를 다른 학생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놀란 나는 이유를 물었고 선생님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실 여긴 원래 70년대에 한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주 노래를 불렀던 학생이었죠. 이후로 가끔씩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 이후로 나는 기숙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학기 중이라 옮길 수도 없고 참고 지내야 했다. 이후로는 그 노래를 들은 적은 없지만 가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그 차가운 기운을 느끼곤 했다. 졸업하고 나서도 나는 가끔 그 사건을 떠올리며 등골이 오싹하곤 한다. 그 여학생의 영혼은 아직도 그 오래된 기숙사를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 지금도 문득문득 궁금해진다.